안녕하세요. 인생의 반은 삶에 얻은 정보를 인생의 남은 반 동안 공유하고 싶은 라스트하프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는 부족한 내용이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광고란 무엇인가입니다. 광고.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광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넓을 광자에 고할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을 널리 전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석판이나 점토판에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새겨넣거나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동양 아시아권에서는 대나무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전달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조선왕조실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94년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운 지 3년이 되었을 때 경시성에서 각 시장의 이름을 판자에 쓰고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쓴 다음에 그걸 처소에 걸어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한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하나의 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쓰는 데는 한계에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이제 1400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1440년에 독일의 금세공학자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판 인쇄소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450년에 마인츠에서 인쇄공장을 세우게 돼요. 이 인쇄공장에서는 면죄부, 구텐베르크의 성서라고 불리는 36행 성서와 42행 성서 이런 것들을 인쇄했는데요. 정말 이때 인쇄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까지도 그 인쇄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 중에 이제 성서 같은 경우는 총 180부를 인쇄를 했는데 양피지에다가 인쇄한 게 12부,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직접 인쇄한 게 36부가 남아 있어서요. 총 48부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런 발달을 통해서 많은 일간지, 주간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60년도 독일에서는 라입치거 차이퉁긴이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으로서 발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로 들어서면서 1702년에 영국에서는 데일리 쿠란트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1704년에 보스턴 뉴스레터가 주간지로서 발행이 됩니다. 매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1690년도에 퍼블릭 어커런시스라는 것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게 1호만 내고 발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1704년에 보스턴 뉴스레터를 최초로 창간된 주간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77년도에는 프랑스에서 주르날드 페리스라는 신문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1783년에 펜실베니아 이브닝 포스트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게 특이한 점은 기존의 보스턴 뉴스레터가 주간지였던 반면에 펜실베니아 이브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간지로서 최초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785년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더 타임즈의 전신인 데일리 유니버설 리지스터가 발행이 되게 되고요. 저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1883년에 한성순보가 발행이 되는데요. 한성순보는 사실 정부기구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정부기구에서 만들 때 당시의 개화파들이 외국에 있는 뉴스들, 외국에 있는 다양한 사정들을 우리의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의 개화 사상을 고취시키자라는 의도로 만들었는데요. 창간 이듬해에 폐간이 됐다가 한성주보로 1886년에 다시 창간을 하고 88년까지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의 최초의 민간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의 특이점은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단행해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신문들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 기술의 발달과 신문이라는 매체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기존 광고에서 상업 광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업 광고는 특정한 매체에 돈을 주고서 요청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모든 행동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뉴스레터 여기에 상업 광고가 1704년에 실립니다. 1704년에 보면 여기는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Inquiry of Mr. William Bradford Printer in New York and no further 이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 그 광고의 끝에는 미스터 윌리엄 브래드포드한테 연락을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라고 친절하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광고가 나간 다음에 자 여러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미 300년 전인 1704년부터 있었다는 게 참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웠던 광고와 상업 광고, 그래서 특히 상업 광고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매체들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볼 수 있는 5개 광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인 디지털, 그리고 자동차나 버스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잡지와 신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스티벌이나 전시회 박람회를 참석하시거나 혹은 팝업 스토어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우송 광고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돈을 주고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친한 사람과 어떤 거래가 있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을 믿고 진행을 하면 되죠. 하지만 기업과 기업이, 회사와 회사가, 사람과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서류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돈과 물건을 주고받을 거예요 라는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요. 경쟁입찰은 제가 나중에 이 다음에 설명드릴 곳에 분명히 들어있을 텐데 경쟁입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을 주는 분한테 사고 싶어요. 그러면 A, B, C, D란 분께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파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서 봉투에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봉투의 금액을 꺼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준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라는 분이 거기에 선택이 되면 경쟁입찰에 선정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쟁입찰에 선정이 된 C라는 분께서 저에게 견적서를 주시겠죠. 자, 이 물건 280개를 언제까지 처음 60개는 언제까지, 그 다음 100개는 언제까지, 그 다음 30개는 언제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견적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받고 나서 저는 네, 이 물건을 받으면 돈을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물건을 받는 대로 이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게요. 라는 지급어음을 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증빙,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결과물, 내가 발행을 하겠다는 발행에 대한 보증, 그리고 잘 받았다라는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건을 다 받고 나서 C라는 분이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저는 그 계산서를 받고 C라는 분께 돈을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을 주고 요청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제품은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물건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왁스라든가 염색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비하게 되는 유형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무형의 어떠한 형태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용사분이 저희의 머리를 잘라주실 때 미용사분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스킬을 사용해서 저희의 머리를 잘라주신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저희는 그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염색약 같은 경우인데요. 염색약 같은 경우를 미용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용사분이 그 염색약을 직접 사용하셔서 소비자에게 염색을 해드리는 경우 이럴 때는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런 특정 매체들한테 우리가 돈을 지급한 다음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모든 행동들을 바로 상업 광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광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체가 생겨난 어떤 간단한 배경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다면 저는 더없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매체의 종류랑 그 매체들이 언제 생겨났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요. 제가 새로운 컨텐츠 올렸을 때 여러분께서 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운영되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광고가 있다면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